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국대에서 좀 흥미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네. 찾아오게 됐는데요. 동국 시어터 랩,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데 동국 시어터 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해랑 예술극장이라는 이제 학교 극장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대학 극장들이 이제 극장을 갖고 대관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제 하드웨어를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거의 외부에서 이제 제작사에서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외부 대관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하드웨어 말고 이 소프트웨어를 채워보고자 이제 기획을 했고요. 그 주체가 저희 이제 대학원 영상대학원이라고 저희 실기대학원이 있는데 그 대학원 이제 재학 뭐 졸업 수료생들 요 위주로 이제 요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개발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연기를 전공을 하거나 뭐 대학을 졸업하거나 뭐 대학원까지 지금 마쳤다 하면 당연히 이제 스타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타가 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지금 현실인가요? 제가 여기 그 동국대학교 학부 대학원 그리고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 학부 출신인데 네. 제 대학 동기가 아시는 이제 김인권 배우하고 홍진경 둘이에요. 지금 제 동기 한 40명 중에 그 2명 남았고요. 이제 제가 입학해서 지금까지 한 20몇 년 지났는데 이렇게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동국대 연극학부 하면은 진짜 이 국내에서 탑 최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뭐 최민식 배우, 한석규 배우, 김혜수 배우, 이정재 배우 다 동국대 출신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연기 잘한다라는 엘리트들이 모인 이 대학에서도 불구하고 스타가 이렇게 되기가 지금 힘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기존 극단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동국 시어터 랩만의 좀 장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정재 배우도 저희 영상대학원 뭐 학부도 졸업하고 영상대학원 출신인데 저희가 이제 학부를 4년을 하고 영상대학원까지 오면 한 6년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적으로 서로 이렇게 코드가 좀 맞고 이 언어가 맞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친구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게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해보면 제가 이번에 이제 하고 있는 옥천여관의 이제 김현호 배우 같은 경우가 제가 한 10년 전에 1학년 때부터 만났었어요. 이제 그때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워크숍을 했을 때와 이번에 옥천여관을 했을 때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도 삶에 대한 인식이나 연기도 이제 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는 방식이 좀 예전하고는 똑같지만 서로 생각이 컸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인물을 만들거나 연극을 만들 때 좀 시야가 넓어지죠. 저기요.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보험 하는데요. 그 혹시 보험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 24시간 잠을 잘 안 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외부 극단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외부 극단이나 뭐 영화 같은 이제 이런 프로덕션들은 사실 좀 장기적인 어떤 양성의 의미는 좀 약해요. 작품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새로 적응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배우들 같은 경우는 그 작품 그 짧은 안에 자기를 다 어필해서 대중성을 얻어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목적은 배우 예술이고요. 인큐베이션을 해서 이 장기적으로 이 친구들을 한 10년 정도 더 끌어가 보면 한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 정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많이 성장하겠지만 이 친구들의 연기도 훨씬 더 깊어질 거라고 보고 물론 그 와중에 저랑만 하는 건 아니죠. 밖에 뭐 영화를 하면 영화도 찍고 다른 극단 작업도 하는데 이제 계속 타임이 맞을 때마다 계속 꾸준하게 작업을 하면서 이제 서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인큐베이션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배우죠.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호응도가 좀 엄청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옥천여관에 참여하고 있는 그 친구들은 일단 반응 그 친구들 중심으로 창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은 이제 반응이 일단 좋았고요. 지금 재학생들이나 다른 친구들은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조언하고 있는데 첫 공연을 통해서 네. 이제 요 어떤 이제 자리를 좀 매김을 하고 어떤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지향점을 보여주면 아마 좀 호응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천여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네네. 좀 장소를 바꿔가지고 그럼 네. 옥천여관에 대해서 그럼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예, 그러시죠. 예. 네. 옥천여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17일 날 첫 공연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또 계속 공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4월 2일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화수목금 평일은 1회씩이고 네. 토요일 날 2회, 일요일 날 1회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국 시어터 랩에서 선보이는 첫 연극 작품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의 연극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연출에 그래도 썼는데요. 일단 주제는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이 가족이 이제 세대별로 이제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는 뭐 그런 얘기들인데 거대 담론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첫째 딸 같은 경우는 제나미 같은 경우 이제 불임, 둘째 아들은 돈, 셋째 딸은 이제 시골 옥천을 벗어나고 싶은 이제 이런 가장 현실적인 아주 밀착된 이런 고민들인데 이 가족들의 아주 진짜 일상적인 고민들 그것들이 포인트가 있었고요. 이제 힌트를 얻은 작품은 이제 저희 여기 지금 이제 이해랑 기념물이잖아요. 네. 요 이해랑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그 안톤 체홉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있습니다. 네. 그 작가의 작품들이 이렇게 굉장히 삶의 표피들을 묘사하는 그런 이제 명작들이에요. 아, 그 진짜 지금 현재 우리네 얘기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네. 내용인데 주인공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재미있고 흥미롭겠지만 또 특별히 애정이 가는 좀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애정이 가린 캐릭터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저희 연극이 삶은 아니지만 연극을 해석하거나 연극을 만들 때 삶에서 항상 모티브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이제 지금 아버지로서의 저 그리고 저의 아버지 요 계속 이걸 이제 반추해 보면서 아버지가 그때 이러셨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제일 관심 있는 캐릭터는 아버지였고요. 아버지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땅을 다 정리했다. 우리 제남이네, 대안이네, 우리 재경이네. 이렇게 세단테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고. 연출을 지금 맡고 계신데 네. 배역 선정하실 때 좀 어떤 기준으로 좀 배역을 선정을 하셨어요? 이제 그 작품에 그 나오는 그 인물의 어떤 영혼이라고 할까 그 정신 세계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배우들을 제가 많이 본 친구들이 10년 동안 봤잖아요. 네. 캐릭터를 정확하게 잘 알죠. 그래서 가장 연기를 오버해서 만들어내지 않게 자기 자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요 매칭에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고 엄청 비싸 보인다. 아이고 약속합니다. 그렇지? 임시 직방이냐? 엄마! 진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넌또 야해지요. 저때 그냥 그건 영 부실한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여관에서 함재남 역할을 맡은 배우 권세현이라고 합니다. 제남이는 결핍이 많은 인물입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아들이랑 차별받고 또 남편한테 응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슬픔과 외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네. 아무래도 교수님으로서일 때보다 연출가로서일 때 교수님이 조금 졸업을 아무래도 하고 제가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저희들을 좀 더 많이 챙겨주시고 동국 시어터 랩이라는 배우들을 위한 어떤 이런 인프라도 만들어주시고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더 느껴져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되게 사이가 되게 돈독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가끔 이제 선물이나 쿠키 같은 것도 많이 가져다 주시고 하는데
이번 선물은 수제 비누였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게 쿠키인 줄 알고 수제 비누를 이제 연습 자 시작해볼까 하시면서 이렇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네, 그런 기억이 네, 또 있습니다. 공연을 준비를 하시면서 또 좀 특별히 재미난 일화나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저희 그 이번에 참여한 배우 중에서 그 장건우라는 배우가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작년 요맘때쯤에 이제 저희 그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한 수업이 있었어요. 네. MFA 프로젝트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리딩을 하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보고 있으니까 대사를 거의 더 이러다가 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아침 7시에 연습실에 나오면은 누가 있을까? 그랬더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7시에 나와. 그리고 10시에 수업 시작하니까 3시간을 매일 너의 시간으로 써라. 건우의 시간으로 써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또 이게 은근히 뚝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커브를 이렇게 글 정도로 확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1학기 때 그걸 이제 확인하고 2학기 때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뚝심 있게 하길래 네. 이번에 이제 냉큼 캐스팅을 해서 이 녀석한테 이제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자동차를 고친다는 건 말이요, 만드는 것보다 더 복잡한겨. 처음에 대충 몇 가지 부품 붙여서 만들면 되지만 어디가 고장이 나봐, 요것은 찾기가 더 어려운겨. 이 일은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로다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여보! 멋지다 자식아! 최경아, 옥천여관을 볼 때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특별히 본다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까요? 일단 보시면서 제 생각에는 본인의 경험을 반추하시게 돼 있는데 감정이입하시는 포인트들이 좀 다 달라요. 남성분들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나 이제 아버지 생각하면서 우시고 이제 여성분들은 재남이라고 첫째 딸, 부림 첫째 딸이나 며느리 나은이한테 몰입하시고 좀 이렇게 포인트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관객 입장에서 네. 투영할 수 있는 캐릭터에 조금 더 몰입을 한다면 네. 예, 동국 시어터랩 또 옥천여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조준희 교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또 개인적인 질문도 드리고 싶고 이러니까 좀 약간 또 은밀한 장소에 가가지고 네. 예, 조준희 교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좀 파헤치는 어떤 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이동해 보시죠. 예, 네. 그러시죠. 보셔야 되니까 여기 여관 좀 큼지막하고 잘 나오게 좀 잘 좀 찍어줘요. 아, 알겠습니다. 야, 빨리 빨리 와요. 잘 찍죠. 빨리 와요. 빨리 와. 네. 자, 어디 봐요? 자, 여기 정면 보시고. 한장 보시셔야 돼요. 응? 자, 찍겠습니다. 엄마, 자, 엄마. 하나, 둘, 셋. 이제 교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좀 재미없는 저에 대해서 예.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약간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면 네. 대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나요? 성격이 좀 궁금해요.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좀 많이 나댔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조금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연합고사 2개 틀리고 갔는데 워낙 공부를 잘하는 학교라 네. 거기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반에서 25등을 하고 바로 공부를 포기하고 기타를 삽니다. 그렇게 하다가 되게 철학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네. 대학을 왜 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원서를 안 썼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랑 담임선생님이랑 몰래 짜가지고 하여튼 모 학교에 원서를 넣으셔가지고 됐긴 됐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뭐 이제 좀 이렇게 한 1년 놀다가 갑자기 되게 사람이 참 어리니까 변덕이 끌어가지고 이제 뭐 대학을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대학을 가는데 무슨 과를 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과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모래시계가 워낙 월화수목금 공격적 편성이어가지고 네. PD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에. 왜냐면 제가 연극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예. 고등학교 때 연극을 해본 적은 있어요. 춘향이 역할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스크루지를 교회에서 선극을 한 적이 있긴 있는데 네. 연기는 해봤는데 연극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친구였는데 이제 여기 이 학교가 연극영화과니까 저희 때는 네. 입학을 해서 이제 첫날 선배들한테 신고식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이 깨지고 그리고 선배들이 이제 왜 왔어? 그래서 PD가 되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잘못 왔네. 자 돼. 해가지고 이제 그랬던
네, 그랬던 역사가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연극이 재밌더라고요. 영화는 조금 이게 개인적인 느낌이 좀 있고 영화는 이제 그 영화에 비해 연극은 좀 이렇게 뭉치는 게 힘들어서 힘듦에 있는 반면에 네. 이 약간 마약 같은 느낌으로 공연이 팍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 희열이 영화보다는 확실히 좀 연극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 유학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유학 생활은 어땠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 저는 그 흔히 하는 그 회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고 바로 가가지고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석사를 하고서 저 보통 박사를 가는데 네. 저희는 실기 석사라고 하는 MFA 과정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석사하고 석사를 또 하러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크게 힘들진 않았는데 네. 영어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니까. 30 넘어서 간 데다가 네. 이제 토플도 3개월 만에 끝냈는데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예. 그 첫 학기에 교수님 집에서 팟럭 파티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와인이나 뭐 각자 음식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아 그때가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30분을 걸어서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을 딱딱 두드리니까 갑자기 집채만한 개 2마리가 저를 향해서 확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더니 네. 그 교수님이 키가 되게 작으시거든요. 네. 150 몇인데 삐쩍 말라서 네. 그 교수님이 get down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개 2마리가 쫙 이렇게 말을 들어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개도 알아듣느냐, 나도 못 알아듣는구나. 제가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생활 마치시고 이제 오셔서 공연예술계에서 조금 이제 종사를 하셨잖아요. 네, 대학에 네, 네. 오기 전에. 보니까 드림걸즈,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다수 작품에 참여를 하셨는데 네. 그동안 참여했던 작품들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아, 저는 연출만 한 건 아니고요. 네. 처음 들어와서 한 거는 이제 기술 감독이라고 그 내한 공연의 기술 감독의 역할은 이제 한국의 극장과 한국의 그 수입하는 제작사와 그 이 수입사, 그러니까 이 미국 프로덕션, 요 세 프로덕션의 삼각형의 꼭지점에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한국 기술 감독이. 네. 그거를 뜻하지 않게 시작해가지고 한 프로덕션 한 4-개를 연속으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하니까 일단 좀 배는 좀 부르다 그래야 되나요? 통장은 돈이 들어오는데 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창의적인 일을 못하고 아까 행정직원처럼 이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예. 건지.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하다가 과감히 접고요. 네. 이제 극단 만들어서 대학로에서 하다가 아. 이제 저희 모교 강의도 하면서 다른 데 강의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온 거죠. 근데 학생들한테 인기가 좀 많으신 편인가요? 그걸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 그거는- 제가 보기엔 욕은 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일단 교수님은 항상 똑같으세요. 똑같으시고 아무래도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은 또 학부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진짜 그냥 선배? 인생 선배 같은 느낌? 아무래도 이쪽 일을 하다 보면 더 고민되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 자주 나누고 소통할 기회가 많아서 같이 일하면서 작업하면서 되게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준이 저희 교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옥천여관을 하면서 또 교수님이 저를 이 작품에 같이 합류하게 해주시면서 제가 좀 더 배우로서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갖고 할 수 있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된 계기가 된 작품이라 되게 의미가 큰데 거기에 교수님이 되게 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많이 부끄러운데 네, 정말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팅! 네, 연극계 선후배 또 특히나 우리 동국대 선후배들은 또 이렇게 좀 짱짱한 걸로 또 유명하기도 하는데 제자들에게 끝으로 좀 네.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두 종류의 제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배우나 연출이나 현장에 그래서 살아남고자 하는 예술가, 아티스트를 지망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졸업식 때 항상 얘기하지만 버텨야 돼요. 네. 이게 단기간에 결론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0은 기본이고요. 40 한 5가지는 해야
이제 기회가 한번 자기에 어울리는 작품이 오고 뭐 작품이 와서 이제 그때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이게 사실 버티기 너무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대학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기 정신 수양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회를 좀 저도 일조를 하고 싶고 네. 본인들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약간 돌을 닦듯이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이제 교육을 하는 친구들, 이제 이 친구들은 요즘 이제 실기 선생도 박사가 기본이 돼 버려 가지고 책을 저술하는 이런 학문적인 것도 기본이 돼 버렸고 여기에 동시에 이제 실기 능력까지 같이 갖추는 이 양수겸장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를 네. 꼭 이제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걸출한 스타들이 또 동국 시어터랩 그리고 동국대에서 또 배출이 되기를 또 응원하면서 오늘 네. 조준희 교수님과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코너 속의 코너 이런 느낌으로 뭔가를 하나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교수님 사진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건데 네. 거기에 이제 한 줄 평을 조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평을 남겨야 돼? 이 뭘? 인터뷰에 대한 평을 남기는 건가요? 뭐 아무 말이나 써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수처 작주 입처 개진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어디에 속하던 간에 거기서 주인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